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라는 선물입니다. 이 책은 2021년 12월에 출간된 전대진 작가님의 신작이면서 현재 베스트셀러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넥서스북, 저자는 전대진님입니다. 이 책은 20만 팔로워로 유명한 전대진 작가님의 따뜻한 선물 같은 위로와 조언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5년간 매년 1000명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위로를 건넨 저자의 경험과 공감이 책 속 곳곳에 따스하게 녹아있어요. 우리 삶은 연습이 없기에 매일매일 더 열심히 사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 조금은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때로는 나의 이야기처럼 공감이 가서 나를 토닥토닥 위로하며 읽었습니다. 이 책은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저자의 깨달음을 무겁지 않게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글 속에 공감과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늘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잠시 쉼표를 찍어줄 수 있는 따뜻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선물 같은 위로를 받으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행복과 불행. 인생의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이고, 인생의 불행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는 순간이다.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할 수도, 이미 가진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도 있다.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했다. 모든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게 아니듯 모든 일은 저마다 타이밍이 있다. 중요한 건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나도 꽃 피울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다.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 다르다. 사람들은 계속 꽃을 피우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조급해한다. 그리고 온전히 현재를 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앞당겨 걱정하곤 한다. 꽃을 피우기까지의 과정이 선물이 되려면 나는 어떤 꽃인지 스스로 관심을 갖는 것과 나의 계절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불안으로 채우며 시간을 보내든 설렘으로 채우며 시간을 보내든 그 와중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 나에게도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기에 그때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줄 용기가 필요하다. 길을 잃었을 때 잃은 것만 생각하느라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잊지 말 것.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것.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는 매일이 소중하다는 것. 현재를 가장 잘 사는 법. 현재를 잘 사는 법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옳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마라톤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해 42.195km를 달린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페이스를 조절하며
필요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한다.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 있으니까. 현재를 잘 사는 사람도 그렇다.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거다. 일할 때는 잘 일하고 쉴 때도 잘 쉰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잘해내려고 건강한 고민을 하고 도움이 되는 일에 집중한다. 그 외에는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을 추가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서 불굴의 의지를 갖고 간절하게 땅을 판다고 해도 석유는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 삶에서 내가 바라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보다 제대로가 중요하고 감정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간절함이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는 될지 몰라도 간절함 자체가 이뤄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꽉 막힌 간절함보단 아님 말고라는 생각으로 곧바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불필요한 건 과감히 버리고 유연하게 대응하자. 살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남의 시선에 대한 지나친 의식,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어차피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게으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비교의식, 좋은 것으로 채우기 전에는 반드시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한다. 계속 잘 되는 사람, 결국 망하는 사람. 주변을 보면 계속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둘 다 힘들게 노력해서 성공을 거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달랐을까? 그 두 사람은 그 성공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한 사람은 올바르게 처신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앞으로도 계속 잘 될지 저러다가 말지 바로 표시가 난다. 계속 잘 되는 사람은 남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한다. 결국 망하는 사람은 내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한다. 계속 잘 되는 사람은 자기 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에게 박수를 돌리려 한다. 그러니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모두가 그가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응원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많은 돈과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결국 망하는 사람은 자기 나무에 맺힌 열매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고 자기가 조금 도와준 사람도 자기가 다 키운 것처럼 부풀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며 자기를 크게 보이려 한다. 입은 열고 귀는 닫는다.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삶은 딴판이다. 그러니 겉보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여도 뒤에서는 그를 험담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스펙이나 배경이 아니라 겸손이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뭘 해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나의 확신이 남의 조언보다 강하다. 나의 확신이 남의 조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다. 내 인생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나니까. 그러니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린 선택이라면 내가 먼저 나를 믿어주면 좋겠다. 자신에 대한 진정성이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겠지만 가면을 쓰면 결국 실패하고 불행해진다. 인생의 위너.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겐 배울 것.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도와줄 것. 나와 안 맞는 사람에게는 무리하지 말 것. 나와 잘 맞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할 것. 대화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사람은 멀리할 것. 긍정적인 기운이 전해지는 사람을 가까이 할 것. 가깝지만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더 잘해줄 것.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말 것. 누구를 만나든지 배울 게 있다면 배울 것. 그게 나를 위해서 가장 남는 장사라는 것.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란 뒷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란 말 듣는 사람이 될 것. 내 편이 아니어도 일부러 적을 만들지는 말 것. 이왕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두 번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내 생각보다 세상은 좁다는 걸 알 것. 그러니 매사에 후회를 남기지 말 것. 줄 때는 기대하지 말고 아낌없이 줄 것. 단 주고 나서는 곧바로 잊어버릴 것. 마침내 좋은 일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걸 알 것. 결국 기버가 위너라는 걸 알 것. 주는 사람이 리더이고 아낌없이 주는 기버가 인생의 위너입니다. 인생에 닥친 문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데 시간을 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다면야 사연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거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계속 주저앉게 한다. 어떤 사람은 해결책을 찾으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시간을 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하다 보면 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다시 나아가게 한다. 문제를 바꾸는 건 결국 나의 태도다. 잘 되든 안 되든 다 이유가 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씹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 공짜가 없다. 그냥 얼렁뚱땅 쉽게 된 게 하나도 없다. 누군가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가졌다는 건 남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때 그는 절제했다는 거고, 남들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할 때 바쁜 와중에 시간을 확보해서 운동을 했단 거다. 누군가 잘 나가고 성공의 길을 걷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남들과는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다. 바쁜 와중에도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거다. 어리석은 사람은 저 사람은 원래 타고난 거야 라며 남의 노력은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찾는다.
매사에 삐딱하게 남과 세상을 바라보며 부정적이다.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지혜로운 사람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며 동기부여를 받고 누군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에게서 배우려고 한다. 자신을 깎으며 하루하루 더 멋지게 조각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는다. 매사에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배우려고 한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독수리 마인드. 닭은 시력이 거의 퇴화되었다고 한다. 늘 바로 눈앞에 모이를 쪼아 먹기에 급급하다. 반면 독수리의 시력은 인간의 5배라고 한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튼다. 그래서 시야가 아주 넓다. 1km 밖에서도 뛰어가는 토끼를 발견하고 높은 상공에서 빠른 속도로 하강해 먹이를 사냥한다. 그러니 독수리를 보고 새들의 왕이라 한다. 닭은 강한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싶어 몸을 자꾸 움츠릴 뿐이지만 독수리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큰 날개를 펼치고 도리어 바람을 이용해 편안하게 비행한다. 늘 눈앞에 닥친 문제에 아등바등하는 닭이 아닌 좀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의연하게 날아올라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독수리가 되자. 인생은 어차피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나의 바람대로 되라는 법도 없다. 그러니 그로 인해 실망하고 속상해하지 말자. 어차피 불어올 바람을 사서 걱정하기보단 내게 있는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힘을 키우는 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사람이 우울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꾸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고민하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된다. 걱정하면 걱정이 더 커질 뿐 있던 힘도 빠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질문하고 고민하다 보면 고민은 결국 해답을 찾는다. 이미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건 취미고 고갈되고 바닥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열정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열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독수리로 살자. 미운 오리 새끼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살지 말자. 버티는 것. 요즘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다. 바람이 강하면 제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자연히 흔들린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당연한 거다. 뿌리째 뽑히지만 않으면 된다. 그럼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테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틴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나무가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고 버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2021년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2022년에는 더 좋은 일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